오늘도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책 준비했습니까? 자, 이번에는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2020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2020. 어떤 책입니까?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자, 이 책은 세계 시장에서 포착한 37개의 성공 비즈니스 사례를 담은 기회를 선정하길 바라는 이들을 위한 코트라가 전 세계 84개국 129개 무역관에서 찾아낸 뜨거운 시장, 상품, 서비스를 담아낸 책입니다. 기존의 창업에 대한 외국의 사례들이 주로 선진국에 의존한 것에 비해 이 책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가 넓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근데 저자가 코트라예요. 예. 사람이 아니라 기관인데, 뭐 코트라 어떤 기관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생산분들도 있겠고요. 좀 어떤 기관인지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자, 코트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약자입니다. 이 기관은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코트라의 주요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84개국 129개 무역관을 설치하고 수백 명의 주재원을 두어 현지 상황과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분석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세계에 흩어진 코트라 주재원들을 지구촌 곳곳에 뜨고 있는 비즈니스 시장과 서비스는 물론 새롭게 등장할 소비자들을 찾고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숨은 트렌드를 여러 가지 발굴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향후 1에서 3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큰 37가지를 추려내서 이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12개의 장으로 나누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향후 1년에서 3년 내에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큰 37가지 비즈니스.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겠고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본다면요. 예, 워낙에 많은 비즈니스가 나오다 보니 12개 장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들을 소개해드리면 크게 앞부분에 4개의 장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1, 뉴 모빌리티, 파트 2, 웹시티, 파트 3, 맘코노미, 파트 5, B급의 재발견입니다. 그래요. 좀 내용을 봐야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뉴 모빌리티. 이 편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우선 산업혁명이 바꾼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탈 것이었죠. 마차의 시대가 사라지고 자동차의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산업혁명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이제 세상은 새로운 탈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 하노이에서 헬리콥터를 우버처럼 빌려 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베트남의 경우 도시의 밀집도가 높고 도로가 발달하지 않다 보니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늘길을 이용하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관광객과 신혼부부, 부자들이죠. 한 번 타는데 비용이 60만 원 정도 되는데 베트남에선 거의 일반 성인의 한 달 월급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헬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비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훨씬 더 싼 가격으로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는 친환경 고효율 운송수단 버드라는 것이 인기라고 합니다. 버드라고 해서 날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전기 퀵보드 공유 서비스입니다. 월정액으로 5만 원만 끊으면 거의 무한정 탈 수가 있으며 스마트폰에 등록하고 원하는 장소에 버려놓기만 하면 알아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수집해서 반납하는 직업도 생겼다는데요. 건당으로 돈을 받고 시간 날 때만 일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자, 또 웹시티. 어떤 도시를 말합니까? 어떤 기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성공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도시 전체가 웹시티가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아, 예. 근데 웹시티는 웹으로 도시를 움직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중국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중국의 창사에선 카드 결제 대신 얼굴로 결제하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신의 얼굴을 신용카드처럼 일정한 서비스에 등록을 하게 되면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그냥 나오면 계산이 됩니다. 그 외에도 각종 입출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 들어갈 때 역이나 버스를 탑승할 때 시험을 볼 때 보통 신분증을 갖다 대고 들어가죠. 네. 근데 아무런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들이 등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또 다른 도시는 텐진입니다. 무인 자율주행 버스와 스마트 교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존의 버스가 운행을 할 때 노선이 정해지면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그 노선을 가야만 했죠. 그러나 버스 정거장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갈 곳을 정해서 입력을 하면 무인 자율주행 버스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할 곳에 정해진 사람들을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기존의 운송수단을 2025년까지 30%로 스마트 교통으로 바꿔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도시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에서도 이러한 무인주행에 따른 실업에 대한 대책과 실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에 세 번째 부분, 맘코노미. 이것은 뭐 엄마하고 이코노미, 경제 좀 합성어이겠다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만은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맘코노미는 엄마와 이코노미의 합성어로 엄마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워킹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책 속에선 미국 댈러스에서 워킹맘이 출장 중에도 모유 수유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출장 간 사이에 멀리 있는 아이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엄마가 출장을 가서 모유 수축기로 모유를 우유병에 넣어서 특수용기에 넣어서 집으로 붙이는 거죠. 특수용기와 수축기를 가지고 출장이 보내면 되는데 이것도 구독하는 것처럼 일정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 비용을 회사에서 내주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미국 내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서비스가요. 스위스 취리히에서 엄마가 되고 싶은 여성들을 위한 꿈의 가이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배란인을 측정해주는 스마트워치를 스타트업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산정하기 위해서 종합검진을 받은 다음 스마트워치를 받게 되는데 정확성을 높여서 배란인을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죠. 처음에는 별거 다닌 서비스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굉장한 인기를 끌면서 그 외에도 여성 질병과 날짜의 관계까지 도와주는 서비스로 확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책 속에서는 한 여성이 자신이 배란 다음 날 두통이 온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밌군요. 자, 다음으로 B급의 재발견. 어떤 재발견을 또 말하는 겁니까? 예, 앞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통한 발명이라면 이 장은 기존의 것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기업 가치 1조 원의 운동화 재판매 플랫폼이 등장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중고 운동화 경매 사이트입니다. 그 중에서 비싼 건 1억 원짜리 운동화도 있다는 거죠. 뭔 경우입니까? 예. 한번 만들었는데 이게 희귀본이 리미테드가 된 거죠. 이 사이트에서 서비스가 바로 진품 감정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희귀한 운동화를 팔려고 한다면 이 사이트에 진품 감정 코너로 보내서 거기서 경매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운동화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옷과 각종 운동기구로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버려질 음식들의 반란이라는 제목인데요. 버려질 음식들의 30% 이상이 유통기한의 문제나 포장의 문제로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이런 것을 안 한 창업가가 이런 음식들을 버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너무 심한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재활용 식품 전용 매장을 열었습니다. 싼 가격의 음식을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멤버십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음식의 목록과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쭉 뿌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음식이 들어왔을 때 바로 와서 사고 음식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서비스로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책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에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예측이 아닌 검증된 비즈니스를 선점하라. 그 외에도 뭐가 있냐면 가구 렌탈 서비스, 공유 주방 서비스, 창고 렌탈 서비스 등등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창업 가이드를 보면 말이죠. 우리보다 선진국의 이야기만 들어가 있는데 이 책은 우리보다 후진국 혹은 비슷한 나라 사례까지 들어가 있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맘코노미나 B급의 재발견에서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볼 수가 있어 좋았습니다. 나중에 창업방송에서 몇 편을 발췌해 소개를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전한 작가였습니다.